안녕하십니까? 원영이정의 명리산책 가이드 박이정입니다. 그동안 이제 육친을 쭉 나름대로 성격들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주마간 성격이라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저의 강의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면들은 차후에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인과 정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편인에 대한 말씀만 드리면 십성에 대한, 다시 말하면은 육친에 대한 성격은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게 됩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하기 전에 며칠 좀 알았습니다. 대장이 좀 예민해서 한 일주일간 속을 좀 썩었는데요. 그때에 제가 아무것도 못 먹고 화장실을 드나들고 하면서 굉장히 좀 서글프고 외롭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저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느냐고.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고 하던군요. 원래 몸 아프고 모든 게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도 나고요. 혼자라고 하는 그런 외로움에 쌓이게 되지요. 그래서 아마 제가 좀 아내의 저의 보살핌이 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아내도 장난하듯이 애정이 식었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한 서너 시간 혼자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역시 배운 것이 이 사주이다 보니까 인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시 말해서 정인과 편인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만 제 사주에는 인수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인수가 있으면 방해가 되는 사주예요. 그래서 인수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몸의 컨디션도 안 좋고 하니까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고요. 그 어머니가 좀 기운이 있으시고 정정하시면은 제 안에 좀 혼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만치 않죠. 원래 어머니에게는 저의 아내가 관의 역할을 합니다. 극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것도 쉽지 않고, 여하튼 현실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그 재의 위력을 새삼 느꼈던 그러한 며칠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제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마는 아프니까요. 그런 나약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만 제가 그 몸이 아픈 상태에서 정인, 편인에 대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정인 편의는 나와 나의 비경겁들을 생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생해줄 때 그 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또 생하는 인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인에 관한 얘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이라고 하면 바를 정자에다가 도장 인자를 쓰죠. 정인. 이 정인을 다른 말로는 인수라고 합니다. 인수. 원래 정인의 본명칭이 인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정인이나 편인의 구분을 짓지 않고 나를 생해주는 그러한 육체는 그냥 인수라고 통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인은 물론 나와 음양을 달리하지요. 만일에 내가 간목일간을 갖고 있다면 인수는 계수가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인이 계수라는 얘기죠. 을목 같으면은 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양을 달리하는 것이 정인인데 정인은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단점보다요. 역시 어머니는 어머니죠. 그러나 인수가 단순히 나를 낳아준 어머니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건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머니는 나를 낳아서 길러준 존재죠. 우주로 범위를 넓혀봐도 우주의 모든 생태계에는 그 생명을 낳아서 길러주는 인수들로 가득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태양도 인수예요. 태양이 없으면은 이 생명체들은 오래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물, 공기, 불 여러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해주는 산과 개천, 강 모든 것에 있는 것들이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넓은 의미에서는 인수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존재하게 하는 나를 가르쳐준 모든 선생님들 또는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만난 나에게 도움을 준 귀인들 또는 내가 지식을 취할 수 있게끔 출판사에서 제본해 준 서적들 모든 지혜를 담고 있는 책들이 다 인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정인에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배울 편인에 비해서 단점이 훨씬 덜하죠. 정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를 정자에 도장 인자를 얘기한다고 했죠. 도장이라고 하는 건 확인시키는 겁니다. 내가 누구다 라는 것을 도장으로 찍어서 확인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 도장이라고 하는 단순한 도구만이 아니라 그 이는 진리를 뜻하기도 하고 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우주 자연의 섭리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는 진리에 관한 학문도 될 수 있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와주는 선생님 또는 어른, 직장 상사, 가문의 계승을 위한 어떤 족보 사업이나 조상 숭배 또는 예술, 교육, 자선 사업 모든 것들이 이 정인에 속하는 것이고요. 또한 정부가 발행하는 각자가 지니고 있는 주민등록증, 각종 인허가증,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시로 공부해서 취할 수 있는 자격증들, 또 남녀 모두의 생모에 속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남자에게는 장인이 인수예요. 또 여자는 남자는 장인이 인수죠. 예, 여자는 사위가 인수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어머니들이 사위 사랑, 사위를 사위가 인수가 되니까 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뭐 사위 사랑은 장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요. 자, 인수만 적당히 갖춰져 있으면 특별히 고생하거나 노력하지 않고도 먹고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사에서는 노력해야 되겠죠. 노력해도 정상적인 삶의 질을 지니기에는 좀 벅찹니다. 정인 참 좋습니다. 근데 좋은데 변덕스러운 데도 있어요. 그리고 한번 기분이 틀어지면요, 이 인수의 성격은 다시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냉정한 면도 있다는 말씀이죠. 때로는 인수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또 자존심이 강해서 남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좋아한다거나, 만일에 남이 자신을 무시한다 싶으면 그 반항심은 대단하게 나타납니다. 남의 이목에 신경을 쓰기도 하고 체면 때문에 과잉 지출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실속을 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자의 경우는 이 기대한 일이 어긋나면요, 염세적인 성격을 띠거나 현실 도피를 하고 싶어 하고요. 모든 면에서 적절한 중심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격정을 참지 못하고 남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나아가서는 자신을 비관한 경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든지 지나치거나
태부족한 경우에는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인의 경우에도 너무 많아서 어떤 자애로움이 지나치게 되면은 오히려 자기가 생해주는 대상들로 하여금 해를 입게 되는, 다시 말해서 해를 미치는 그러한 성향도 있습니다. 사실 인수가 태왕하면은요, 자식들의 경우도 마마보이가 됩니다. 자기 스스로 할 줄 모르는, 어떤 일에 있어도 그것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또는 어떤 의지하는 데 익숙해져서 평생 어머니 아니면 안 되는, 어떤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근성을 가지고 있고요. 심하게 말하면 거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남에게 얻어먹고 남에게 신세를 지면서도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이런 걸 잘 못 느낍니다. 당연한 걸로 알아요. 그런 면들이 또 인수의 부정적인 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수는 어떤 두뇌가 아주 총명하고 학자적인 자질도 있어서 훗날 남을 위한 귀인이 될 수도 있고 자신도 귀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명조가 되게 합니다. 또 어떤 난관에 처했을 때 구원자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도 좋은 점이죠. 자, 이 정인, 아마 우리가 꼭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생각을 하더라도 옛날에 효를, 우리의 전통적인 그러한 좋은 그런 관습으로 여겨왔듯이 앞으로도 이런 인수의 좋은 작용은 계속 계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략이나마 정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편인 하나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 편인을 끝내고 나서 이제 육친의 그 돌고 도는 생애관계와 극애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